4박 6일간의 마카오 홍콩 자유여행입니다. 한밤중에 도착해서 잠자기에 바빴고 아침에서야 마주한 마카오의 첫 모습입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마카오 구도심에 위치한 세나도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마카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특별 행정구입니다. 마카오 반도와 타이파 지역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나도 광장입니다. 16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은 마카오 반도의 거주권을 갖게 되었고 1887년 청포르투갈 조약으로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99년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하며 150년간의 식민지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세나도 광장에는 포르투갈에서 공수해온 포르투갈식 물결무늬 모자이크 타일이 깔려 있으며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유럽풍의 성당과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성 도미니크 성당입니다. 1587년에 건축된 마카오 최초의 성당으로 노란색의 건물과 초록색의 문이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세나도 광장을 지나서 성 바울 성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육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단짠단짠 맛있는 육포는 시식도 가능해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맛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육포를 구입하셨다면 현지에서 드셔야 합니다. 입국 시 국내 반입은 불가합니다. 아침 일찍 나왔기에 아직은 한가로움이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육포거리 골목 끝에서 성 바울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꽃을 든 중국 소녀와 손 내미는 서양 소년의 청동상입니다. 성 바울 성당입니다. 1580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아시아에 파견할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성 바울대학의 일부로 1835년의 화재로 성당 앞부분이 구조물만 남고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성당의 입구를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서진 벽면을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철골 지지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닥의 유리 안에는 성 바울 성당 터에서 나온 흔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 바울 성당에서 나온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가볍게 둘러보면 좋습니다. 성 바울 성당 옆에 위치한 몬테요세로 이동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듯 걸어서 요새로 올라갑니다. 계단도 있으니 걷기 불편한 분들은 이정표를 보고 박물관 방향으로 가셔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요새 정상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해발 52m의 언덕 위에 구축된 몬테요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617년 시작해서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몬테요세는 예수회가 세운 것으로 몬테요세의 정식 명칭은 성 바울 언덕의 성모 마리아 요새입니다. 요새를 건축 중이던 1622년에 네덜란드 함대가 마카오를 공격했는데 이 요새에서 발사한 포탄이 네덜란드 화약고에 명중해서 이 전쟁을 마카오의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몬테요새는 1955년까지 마카오 총독의 관저, 군대 막사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기상 관측소와
마카오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마카오의 멋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전망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몬테 요새에서 내려오며 보는 성 바울 성당입니다. 몬테 요새에서 내려와 육포거리를 지나 세나도 광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12시가 넘으니 거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많으니 육포 시식하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윙치 K입니다. 톡파원 25시에 소개되었던 완탕면 맛집으로 세나도 광장에 위치합니다. 버스를 타고 신도시민 타이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구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멋진 고층 빌딩과 웅장한 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호텔에 숙박하지 않아도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호텔 관광도 가능합니다. 베네시안 호텔로 들어가 봅니다. 다양한 쇼핑몰과 카페와 푸드코트가 있어서 시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닌 인공 하늘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대운하를 컨셉으로 꾸며졌으며 곤돌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이나 현장 구매로 곤돌라 탑승이 가능합니다. 곤돌라를 타면 선장님의 멋진 이탈리아 가곡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에 짐을 맡기고 관광에 나섰기에 버스를 타고 짐을 맡긴 숙소로 이동합니다. 페리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2박 후 다시 마카오로 와서 남은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버스로 페리터미널로 이동합니다. 마카오에서 홍콩까지 소요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입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인하여 영국의 식민지가 된 홍콩은 1997년에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며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홍콩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다른 독립적인 도시국가이며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 체계로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홍콩 페리터미널에 도착해서 지하철과 트램으로 숙소로 이동합니다. 쉼없이 오가는 2층 버스와 트램이 내가 홍콩에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트램을 타고 맥주 한잔 하러 나갑니다. 옥토퍼스 카드는 충전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홍콩에서는 트램과 2층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고층 빌딩 사이를 양방향으로 트램과 2층 버스가 쉴 새 없이 다니고 있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합니다. 마카오와는 달리 엄청 좁고 복잡한 느낌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촬영지인 익청 맨션입니다. 1970년대 초 인구 급상승을 감안해 지어진 고층의 초밀집 아파트로 1층에는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지금 현재 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돌아서 뒤쪽으로 가면 아파트는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은 전체 면적이 울산보다 조금 넓은 정도로 면적이 아주 좁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땅이 개발이 어려운 산지여서 대다수의 인구가 홍콩 섬과 구룡반도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좁은 면적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어서 고층 빌딩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영화 중경삼림 촬영지로 총 길이는 80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태평산 사이의 중간지대인 미드레벨에서 홍콩섬 평지로 출퇴근하는 거주민 편의를 위해서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5만 5천여 명이 이동하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20개의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간중간에 출구가 있어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양쪽의 소호거리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까지 올라오니 거주지가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서 걸어서 맛집으로 이동합니다. 카오키 레스토랑입니다. 양조위의 단골 국수집으로 줄을 서야 하는 맛집이기에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현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먹고 나오니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초콜릿 수박씨가 박힌 수박 아이스크림입니다. M+ 박물관입니다. 2021년에 오픈한 아시아 최대의 현대 미술관으로 서구룡 문화지구에 위치합니다. 홍콩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는 서구룡 문화지구에는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미술관 휴관일이라 넓게 조성된 공원길을 따라서 해안 산책로로 내려왔습니다. 서구룡 아트파크입니다. 서구룡 문화지구의 해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입니다. 카페와 음식점도 있고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홍콩에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나 싶게 여유를 즐길 수 있었던 곳입니다. 원 딤섬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맛있는 딤섬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층 버스를 타고 침사추이로 이동합니다. K11 묘제아입니다. 내부에 멋지고 독특한 디자인의 볼거리와 명품샵이 있습니다. 쇼핑센터 뒤쪽으로 나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침사추이입니다. 스타이거리 홍콩 야경 레이저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은커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포카토 맛이 환상입니다. 홍콩 섬의 고층 빌딩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타의 거리입니다. 빅토리아 부두를 따라 걸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조위, 성룡, 장만옥, 이소룡 등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하버뷰 야경과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는 홍콩 여행 중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아쿠아루나 크루즈입니다. 19세기 중국의 유명한 해적선을 모티브로 만든 크루즈로 전통 범선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8시가 되며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가 시작됩니다. 스타 페리를 타기 위해서 걸어서 페리 부두로 이동합니다. 스타 페리는 홍콩인들의 대중교통으로 옥토퍼스 카드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스타 페리를 타고 침사추이에서 홍콩 섬으로 이동합니다. 페리에서 내려 버스로 빅토리아 피크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빅토리아 피크입니다. 빅토리아 피크는 피크트램, 버스, 택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발 552m인 빅토리아 피크는 홍콩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홍콩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야경을 보기 위해서 스카이 전망대가 아닌 숲속 산책길인 루가드 로드로 갑니다. 밤이라 어두운 산길이 무섭긴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다녀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20분쯤 걸으면 전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걷다 보니 야경이 잘 보이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항구와 홍콩 섬의 화려한 야경입니다. 몇 년 전 스카이 테라스 428 전망대에서 찍은 낮과 밤의 풍경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홍콩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니 베이커리입니다. 침차이키입니다. 미슐랭이 인정한 완탕면 맛집으로 배우 장국영이 즐겨 찾았던 집입니다. 홍콩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곳, 타이청 베이커리입니다. 페리 터미널로 가는 길에 들어간 쇼핑몰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워서 찍어봅니다. 국수의 색상도 모양도 가지가지입니다.
마카오로 가기 위해서 페리 터미널로 가는 중입니다. 페리를 타고 다시 마카오로 갑니다. 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는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하며 이동하기 좋습니다. 몇 년 전 방문했을 때는 파리지행이 묵었었기에 이번 숙소는 외곽으로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카오의 외곽 풍경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고풍스러운 넓고 멋진 호텔 로비입니다. 테라스로 나가면 호텔 수영장이 보이고 그 뒤로 멋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멋진 풍경을 보며 해변 산책도 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신도심을 즐기기 위해서 버스로 이동합니다. 페티스퀘이라 A입니다. 맛집이 몰려있는 타이파 빌리지의 상점가 거리에 위치합니다. 광정식 요리와 포르투갈 요리가 합쳐진 퓨전 요리인 맥키니즈 푸드 전문점입니다. 해산물과 지중해 요리, 포르투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조개 요리도 시푸드 라이스도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음식 맛은 최고였던 곳으로 또 오고 싶은 곳입니다. 타이파 푸드 스트리트입니다. 식사 후 거리를 걷다 보니 타이파 푸드 스트리트입니다. 먹거리가 가득한 이 골목은 걷기가 힘들 정도로 인파가 북적입니다.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윈호텔 분수쇼입니다. 갤럭시 호텔의 다이아몬드 분수쇼입니다. 각 호텔의 특징 있는 행사는 시간을 맞춰가면 모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파리지행 에펠탑 불빛쇼인 일루미네이션 쇼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은 익사이팅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시티 리조트의 워터파크입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합니다. 래쉬가드만 준비하면 모든 것은 오케이입니다. 실내와 실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실외 워터파크부터 즐겨봅니다. 다양한 단계의 슬라이드에 도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번과 5번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봅니다. (12) 시에 입장해서 오후 6시까지 신나게 놀았기에 비싼 요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 런던어 마카오의 근위병 교대식 쇼입니다. 햄버거를 먹던 중 경쾌한 음악 소리에 깜짝 놀라 우연히 운 좋게 볼 수 있었던 쇼입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편하게 쉬다 밤 비행기를 타고 컴백합니다.